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일째 매일 30만 명씩 쏟아지고 있는 인도,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코로나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도 벵갈루루 경영경제전문대학원이죠. IIMB에서 교수로 지내고 계신 교민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맹현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멀리 계신 분하고 전화 연결이 됐어요. 인도에 지금 어디에게서 전화 받으십니까? 지금 저희는 오늘 저녁부터 락다운인데 예. 마침 집이랑 사무실이랑 다 캠퍼스 안에 있어서 예. 출근해서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거의 학교 안에서 갇혀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한 달 정도 학교 밖으로 안 나가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인도 상황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습니다. 뭐 한 12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 30만 명. 이거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 발생 숫자거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단 사실 그 숫자 30만이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로 와닿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네. 하루 이렇게 많이 확진이 되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인도의 상황들이 많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 특별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의료 인프라 쪽이거든요. 의료 인프라. 특별히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용 산소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치명률이요? 치명률이 네, 올라갔다면은 하루 그 확진자보다도 그 사망자 숫자가 관심이 가는데 계속 늘어나고 네네. 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런데 작년까지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네. 30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진단이 한국처럼 촘촘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 제대로 검사한다면 뭐 30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확진자로 확인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예. 검사자 중에서 그 확진자가 얼만큼 나오냐. 예. 이 확진율이 되게 중요한데 예. 한 5% 정도만 돼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근데 지금 현재 인도에서 전체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늘면서 확진율도 늘고 있어요. 아. 지금 10% 이상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10%씩 올라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좀 믿어지지 않는 숫자인데요. 그 사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병상도 지금 마비 상태지만은 그 시신 처리 문제까지도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시체들을 그냥 노상에서 태우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도는 원래 화장을 우리처럼 화장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좀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만약에 한국에서 길에서 시체를 태웠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예. 근데 인도에서 시체를 길에서 태웠다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보다는 좀 덜 심각한 문제긴 한데, 예. 이제 그래도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긴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시체를 태운다면 그 연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역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아이고, 그냥 심각하다는 말로 끝내시네. 아,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자, 지금 교수님은 괜찮습니까? 네, 저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캠퍼스 안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예. 저희 직장 내규는 인도 정부 방역 규칙보다 좀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 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 예. 작년 9월에 1차 파동이 왔고 올해는 2차 파동이 온 건데 예. 작년에 대비해서는 캠퍼스 내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아하. 걱정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유,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왜 이렇게 악화됐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지난달에는 인도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는 지금 엔드게임에 있다. 거의 극복한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방역을 느슨하게 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방역을 잘하면 경제가 성장할 거죠. 예. 장기적으로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다 잡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 선택에서 인도 정부는 경제를 선택한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역을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한 것 같고요. 작년 네. 연말에 보면 정부나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예. 2021년이죠. 내년이 되면 코로나를 정복할 것이다. 그다음에 예.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3월에 대선은 급기야 이제 코로나 엔드게임 발언까지 정부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 영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방역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응을 했고, 예. 특히 이제 3월 날에 있었던 행사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예. 하나는 쿰브멜라라고 불리는 힌두교 최대의 그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 강에 모여서 그 신성한 물에서 씻는 그런 행사인데, 네. 일단 여기 사람도 많이 모이고 밀집도도 높지만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씻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산이 쉬운 구조입니다. 굉장히 호용을 해서 밀집했었나요? 축제 때? 밀집해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자체는 밀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크지 않은 강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목욕을 하고 함께 지내고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 축제 네네. 기간에 집중적으로 확산이 됐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제 그게 한 가지 면이 있고, 네. 또 하나 한 가지 면은 이제 인도는 이제 그 주정부마다 선거가 있는데, 예. 지역 선거를 허락을 했고, 인도 지역 선거에서 선거 유세는 사람들이 모이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됐고요. 예. 크게 상징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고, 예. 간접적으로는 이게 언론에 방송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괜찮구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더 느슨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의 느슨한 방역 리더십이 초래한 어떤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인도 국민들의 어떤 보건 의식, 뭐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이런 의식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거는 우리나라만큼 잘 따르는 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좀 통제를 해야지 사람들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작년에 3월부터 한 석 달 가까이 락다운이 있었는데 이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반면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이르기까지는 길거리 나가보면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 보기가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 그 재앙의 요인이 뭐 여러 가지 차곡차곡 쌓여서 폭발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민들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들은 현재 지금 남아 계신 교민들은 좀 작년에 락다운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 적응 노하우라든지 이 어려운 때를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한 생필품을 구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병상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지 아플 수 있잖아요. 예. 아프게 되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작년 3월부터 이제 한국과 인도로 오가는 정기 비행선은 없습니다. 예. 근데 한 달에 한 번꼴로 대도시 위주로 비정기적으로 비행편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정부에서 운행을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가 오늘 다시 풀었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교민사회들이 많이 좀 패닉에 빠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들 어려우신 상황이네요. 대사관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난주 말까지 해도 의료용 산소 부족이 큰 문제였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사관과 한인회들이 산소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 대사관이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항공편 계속 운행을 하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교민들이 잘 지내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또 외교하기 꽤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도 백신을 주변국에 공급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인도에 지원한다고 미국, 중국 다 발표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늦지 않게
인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향후 대인도 외교에 있어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인도의 네네. 지금 백신 보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도가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예. 그저께 기사를 보면 1억 4천 명 정도가 백신을 맞았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일단은 인도에서 백신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하지만 또 문제가 있는 게 5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이 백신 접종 대상이 됩니다. 네, 네, 만 18세부터 만 45세가 인구의 40%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근데 백신이 2회 접종을 해야 되니까 대략 10억 정도, 10억 회 정도의 백신이 필요한데, 예, 사실 인도가 아무리 백신을 많이 생산해도 이 숫자를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네. 워낙 인구가 인도 많아서. 역시 네네, 백신 부족의 문제에 조만간 시달리게 될 거고요. 예.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자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은 백신 맞으셨어요? 제가 아직 아직 만 45세가 안 돼서 다음 네. 달에 돼야지 맞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본의 아니게 좀 연령이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건강하시기를 저희도 기원할 뿐입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나중에 귀국하실 수 있도록 정말 본국에서도 응원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